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벌레 공포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벌레 공포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사춘기가 넘어야 등장합니다. 사춘기 전에는 좀 덜하죠. 이러한 공포증의 진단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공포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곤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갑자기 무서워지더니 요즘은 아주 작은 나비도 겁이 납니다.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나쁜 기억도 없습니다. 아무리 점잖게 있자고 다짐을 해봐도 나비만 보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섭다고 생각해서인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소름이 돋습니다. 쉽게 진정되지도 않아서 꼴사납기도 합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나비를 보면 비명만 간신히 참고 후다닥 도망가게 됩니다. 게다가 나비에서 그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맨손으로도 척척 잡던 사마귀, 잠자리, 매미, 모든 벌레가 무섭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곤충에 대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불안감으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에 질리면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의 불안감의 원인을 찾을 때 나쁜 기억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다 해도 공포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포나 불안의 감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모이고 합쳐져서 곤충이라는 표상으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그것들도 꽤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단일 조건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곤충의 세부사항 다리가 많다, 더듬이가 있다 으로 결정될 수가 있고, 혹은 특성의 문제와도 관계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의태, 번식행위, 변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예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억압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제 사례를 프로이트의 늑대인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늑대인간은 나비를 유독 무서워했었습니다. 다른 벌레들은 괜찮았는데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는 것을 보면 공포에 질려버렸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등장한 것이죠. 이것은 늑대인간의 강박증이 더 심한되면 심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마 숫자 5는 비로 표시하기도 하니까요. 또는 여성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분석가의 도움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죠. 억압의 특징상 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의 자가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말 자가치료가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정신질환을 자가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들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자가치료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신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 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증상에서 다른 증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당장 등장하는 증상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치료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증상으로 이동되어서 괜찮아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재발을 경험하기도 하죠. 따라서 벌레 공포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증상이라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해행위를 하다가 멈췄다고 해서 신경증이 모두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경증이 등장하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을 복용할 때 증상이 하나씩 없어지지만 지독하게 안 사라지는 증상이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의식에 증상을 남겨놓아야 진짜 문제를 가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기도 합니다. 저는 컨디셔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자가치료 프로그램보다는 생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회복 수준의 경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의 발병 포인트가 꼭 정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교정을 통해서 기존의 증상을 구성하던 태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호전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즉, 분석이 없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 증상을 이겨낼 가능성은 누구나 품고 있는 겁니다. 공포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으니까요. 정신분석에서는 정신적 교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사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 기억과 공포증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믿기도 합니다만, 진짜 본체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해도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을 무서워하는 물 공포증의 경우에는 그것이 소리에 대한 반응과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엉뚱해 보이는 감각기관 사이의 관계지만 정신작용에서의 차이가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